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채널A에서 기자와 앵커를 하고 있고, 그리고 재작년부터 연세대학교 언론홍보 영상학부의 겸임 교수로 임용이 된 김진이라고 합니다. 와!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, 아주 어렸을 때부터 꿈이 일관되었어요. 최근에 초등학교 학적부랑 중학교 학적부랑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다 떼본 적이 있었는데, 저도 잊고 있었는데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의 장래 희망이 다 기자 교수, 앵커 교수더라고요. 뭔가 이 정말 중요한 소식을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거나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알리는 일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어 왔던 것 같아요. 잊고 살았다가 최근 학적부를 다 떼보니까 꿈을 이뤘더라고요. 기자, 앵커, 교수를 하고 있으니 꿈을 다 이룬 거죠. 처음에 신문기자로 입사를 했습니다. 글 쓰는 게 좋아서 글과 말 중에 하나를 포기한다는 게 너무 가혹했어요. 아마 많은 우리 후배들도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요. 나는 글 쓰는 게 좋은데 방송 기자를 하고 싶다. 혹은 나는 글쓰기보다는 말하는 게 좋은데 뭐 이런 고민들. 둘 다 포기할 수 없어서 일단은 신문 기자로 들어갔는데 요즘은 미디어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. 그래서 신문 기자를 하다가도 방송 기자로 얼마든지 전직을 할 수 있고, 저처럼 방송 기자를 하다가도 신문 기자나 아니면 칼럼니스트로 얼마든지 전직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뭐랄까요? 이 직군과 직군 사이의 장벽이 많이 무너졌다고나 할까요? 컨버전스죠. 융합의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지금 같으면 그런 고민 안 했을 텐데 예전에는 신문 기자로 입사했어요. 그러다 회사가 방송국을 만들고 이 카메라 테스트를 보게 됐는데 거기서 1등. 와! 1등으로 뽑혀서 앵커로 데뷔하게 됐습니다. 저는 저만의 독특한 루틴 같은데 많은 앵커들이 카메라 앞에 이 투명한 렌즈에 원고를 띄우는 프롬프터에 의존을 합니다. 그러니까 말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, 그리고 정확한 표현을 쓰기 위해서 프롬프터 쓰는 것이 널리 권장되죠. 근데 제가 지금 앵커를 한 지 한 14년이 넘었거든요. 15년, 16년 이렇게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꽤 오래전부터 저는 이 프롬프터를 카메라에서 떼기로 결심을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도 생방송을 2시간 가까이 하지만 프롬프터가 없습니다. 그래서 업계에서 프롬프터 없이 생방송을 진행하는 유일한 앵커인데 이게 제 루틴이 됐습니다. 왜 프롬프터를 떼기로 했냐면 생방송이라는 것은 상황의 변화에 맞춰서 앵커가 무게중심을 잡아주거나 예리한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, 프롬프터라는 것은 그 생방송에서 벌어지는 상황과 무관하게 사전에 정해둔 오래된 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과감하게 그걸 버리자. 정말 라이브의 방송을 하자.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이 프롬프터를 보지 않고 진행하는 앵커들이 꽤 있습니다. 그래서 더 역동적이고 더 현장감 넘치고, 그리고 그 상황에 맞는 예리한 질문 혹은 굉장히 위트 있는 질문, 그리고 역동적인 진행이 가능해지는 거죠. 생방송을 오래 진행하다 보니까 이 출연자들의 발언의 시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. 생방송이란 건 한정이 돼 있고 그 시간을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. 그럼 한정된 시간을 앵커가 진행도 해야 되고 예리한 질문도 해야 되고 저 사람들에게 발언권도 부여해야 되고 저 사람들의 발언 시간도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, 생방송이 아니고 사석에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이 말이 길어지면 그걸 못 견뎌요. 본능적으로 이 사람이 한 1분 40초 정도 얘기했는데 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. 이 직업병이죠. 두 번째 직업병은 항상 제가 진행을 하면서 왼쪽 귀와 오른쪽 귀를 달리 써요. 그러니까 좌뇌와 우뇌를 다르게 쓰는데 왼쪽에는 그 인이어를 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작은 이어폰 같은 걸 끼고 있어서 그 이어폰을 통해서는 이 생방송의 부조정실에서 이 전체적인 커트를 통솔하고 있는 PD와 소통을 하고, 오른쪽 귀는 생방송에 출연해 있는 이 출연자들 보통 한 4명에서 5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 귀를 따로따로 분리해서 쓰는 게 직업병이 되어버렸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원래 두 귀가 쫑긋 이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옆이나 뒤에서 하는 얘기가 한쪽 귀로 들려요.
좋은 점은 누가 내 뒷담화하는 걸 다 귀신같이 알아듣는데 나쁜 점은 이 원치 않는 소리들이 자꾸 들어와요. 예를 들어서 뒤에 테이블에서 뭐 영화 봤던 영화 얘기나 뭐 연예인 얘기하는 게 불필요한 소음처럼 들리니까 이렇게 귀를 닫을 수도 없고 신경을 이렇게 닫으면 또 안 들려요. 직업병이라면 직업병입니다. 이 두 가지가. 예전에는 워라밸 없었죠. 저 초기만 해도 워라밸 없었고 주 5가 뭡니까? 주 6, 주 7 일할 때도 많았고 밤낮 없이 일할 때도 많았죠. 그런데 전반적인 우리 사회 분위기가 모든 직군이 다 이제 워라밸을 중요시 여기게 됐고 그것이 나의 어떤 직업적 만족도에 있어서의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돼 버렸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 언론계도 외면할 수는 없죠. 그래서 지금은 주 5일제가 철저히 지켜지고 있고 휴가나 뭐 대휴나 반차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율적으로 보장이 돼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언론인으로서 경험과 경륜과 연차가 이렇게 쌓이다 보면 강점을 갖고 있는 취재 영역이 전공 영역이 딱 생깁니다. 그러면 그 영역 안에서는 그 어떤 직업이나 직군보다 자유로워요. 나에게 주어진 나의 시간을 내가 주도적으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업무 시간인데도 지금 이 시간 연세대학교에 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런 믿음과 신뢰가 회사와 언론인 개인 간에 형성이 됩니다. 애석하지만 둘 다 있어야 됩니다. 글도 잘 써야 되고 취재도 잘해야 됩니다. 취재는 잘하는데 글을 못 쓰면 말짱 황이고요. 글은 잘 쓰는데 취재를 못하면 그건 역시 쓸모가 없죠. 그래서 이 언론인을 준비하는 우리 후배님들 같은 경우는 글 쓰는 연습도 해야 돼요. 그리고 취재하는 훈련은 지금 대학생 단계에서 어떻게 할 방도가 없습니다. 근데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들어가면 알아서 이 오래된 저희 회사만 같은 경우도 메이저 언론이니까 100년이 넘는 역사가 있거든요. 100년, 120년을 거쳐오면서 쌓아온 이 노하우들이 굉장하거든요. 무시 못하거든요. 그런 이 전통과 그 훈련 프로그램 속에서 취재 능력은 얼마든지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글 쓰는 연습, 그리고 쓰는 건 못지않게 읽는 연습, 그리고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생각하는 사고의 힘. 늘 끊임없는 이슈, 현안 혹은 답이 없는 철학적인 고민이다 하더라도 내 스스로 생각하고 사고할 수 있는 힘을 길러두면 글도 잘 써지고 말도 잘할 수 있다. 그래서 글쓰기냐 뭐 취재 능력이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스스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생각의 힘, 사고의 힘이 제일 중요하다.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. 국가적 재난 앞에서 가장 마음이 힘들죠. 왜냐하면 그 현장에 제가 있었고 그 현장에서 누구보다 많은 이야기를 누구보다 제일 먼저 들어야 했고 그걸 전달해야 하는 입장이었으니까 연평도 포격 때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죠. 전사한 전사자들의 가족들을 만나서 얘기를 듣고 이들이 어떻게 전사했고 그 비극적인 현장을 눈으로 보는 것과 그 현장에서 가공된 사실을 뉴스로 접하는 건 큰 차이거든요.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것, 필드에 있었다는 것. 그런 것들이 좀 힘들죠. 있습니다. 앵커로서 철칙이 있어요. 기계적 중립이라는 그럴듯한 핑계 속에 숨지 말자. 이상해요. 우리나라는 언젠가부터 언론이 기계적 중립을 지켜야지, 언론이 불편부당해야지, 그것이 공정한 언론이지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저널리즘 학문적으로 보면 다 틀린 얘기거든요.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도 기계적 공정, 기계적 균형을 언론이 추구해야 할 가치로 권면하지 않아요. 이상하게 우리나라만 그래요.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틀린 얘기입니다. 기계적 중립이라는 건 처음 들으면 그렇다고 좋아 보이지만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다는 거거든요. 제 철칙은 그겁니다. 기계적으로 균형이 잡히지 않더라도 옳고 그름과 관련해서 충분한 가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취재가 돼 있을 땐 과감하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줘야 한다. 그게 용기라면 용기일 수 있고 소신이라면 소신일 수 있는데 그 철칙이 있습니다. 균형 따위 개나 줘. 간장 공장 공장장은 강 공장장이고 된장 공장 공장장은 장 공장장이다. 이건 쉽지 않나? 이거 너무 어렵다.
시작. 앞집 팥죽은 붉은 팥 죽이고 뒷집 콩죽은 햇콩 단콩 콩죽 우리 집 깨죽은 검은 깨 깨죽인데 사람들은 햇콩 단콩 콩죽 검은 깨 깨죽 죽 먹기를 싫어하더라. 덧번할 수 있을 것 같은데? 앞집 팥죽은 붉은 팥죽이고 뒷집 콩죽은 해콕 단콩 콩죽 우리 집 깨죽은 검은 깨 깨죽인데 사람들은 해콩 단콩 콩죽 검은 깨 깨죽 죽 먹기를 싫어하더라. 덧번할 수 있을 것 같은데? 앞집 팥죽은 붉은 팥죽이고 뒷집 콩죽은 해콕 단콩 콩죽 우리 집 깨죽은 검은 깨 깨죽인데 사람들은 해콩 단콩 콩죽 검은 깨 깨죽 죽 먹기를 싫어하더라. 나도 깜짝 놀랐어. 이런 걸 시험 보진 않아요. 언론사에서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. 이런 거 연습 안 해도 돼요, 여러분. 연세대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큰 기댈 수 있는 언덕 같은 존재 같아요. 친구들과도 선배들과도 후배들과도 교수님들과도 인연을 많이 쌓아서 이 연대라는 큰 공동의 이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큰 울타리와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. 그런 힘이 있는 학교니까 또 여러분들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그런 좋은 선배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오세요. 연희관 아니면 저는 빌링스리에 있습니다. 안녕.